자, 반갑습니다. 3단원 기권과 우리 생활에서 세 번째 과 기압과 바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압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바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기 대순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압에 대해서 기압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기압은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리고 기압의 크기, 기압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기압이라는 것은 자, 단위 면적, 그리고 1제곱미터를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 1제곱미터가 있다면 여기에 공기의 무게에 의한 압력을 기압이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은 뭐 대기압이라고 하죠. 됐습니까? 자, 기압의 작용 방향은 따라서 이것만 공부하면은 기압이 위에서만 작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크기로 모든 방향에서 작용합니다. 여기 그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컵에다가 한 물을 이 정도 3분의 2 정도 넣고 빳빳한 종이를 세워 놓고 그 다음에 뒤집어도 물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기압이 아래에서도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위에서도 이렇게 작용하지만. 그 다음에 풍선에 바람을 넣으면 모양이 둥글게 됩니다. 어느 한쪽에서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사방에서 고르게 밖에서도 이렇게 같은 크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공의 모양이 둥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운 물이 담긴 페트병을 이 얼음물에 넣으면 찌그러들 거 아닙니까? 왜냐면 이 안에 수증기가 응결이 되면서 내부의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모든 한쪽 방향에서 위에서만 찌그러지는 게 아니고 모든 방향에서만 찌그러집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더운 물로 헹군 유리병에 자, 이 안에 공기가 따뜻하겠죠. 자, 그 다음에 삶은 달걀 껍질을 깐 겁니다. 삶은 달걀을 올려놓으면 달걀이 여기에 쏙 안쪽으로 요 안쪽에 됐습니까? 위에서 누르고 이렇기 때문에 쏙 밀려 들어간다. 자, 이러한 것들 통해서 기압은 같은 크기로 모든 방향에서 작용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압차를 이용한 예가 바로 유리벽면의 흡착고물죠. 흡착고무 뭐 동그랗게 생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리 벽면에 이렇게 딱 붙일 적에 됐습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빨대를 통해서 우리가 음료수를 이렇게 빨아먹을 때 사실 음료수가 직접 빨아당기는 게 아니고 이 안에 공기를 빼내니까 대기압에 의해서 눌려서 음료수가 올라가는 거죠. 진공청소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청소기 안에 공기를 빼내니까 진공 상태가 되니까 바깥쪽 기압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는 거. 분무기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것들은 기압차를 이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압의 측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탈리아의 과학자 토리첼리가 수은, 자, 원소 기호로는 Hg가 되겠습니다. 수은을 이용해서 최초로 측정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실험 과정 보면요. 수은을 가득 채운 길이 1m의 유리관, 그리고 수은이 담긴 그릇에 이 거꾸로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봤더니만 수은이 위에서 내려오다가 수은 면으로부터 자, 요 면으로부터 76cm 되는데 여기 스톱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76cm에 멈추더라 이거지. 자, 왜 멈췄을까요? 자, 이것은 뭐다? 이 76cm에 해당되는 이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이 수면을 누르는 이 전체 대기압하고 같기 때문이다 이거지. 됐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뭐다? 이거를 자, 대기압 1기압이라 해서 1기압 내지 영어로 치자면은 1atm으로 쓰는데 수은으로 76cm라 해서 76cm 그 다음에 수은의 원소 기호 붙여서 agg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 높이 변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압이 일정할 적에 요 관의 굵기가 달라도 높이는 어떻습니까? 지금 똑같죠. 그리고 기울어져도 높이는 똑같죠. 됐습니까? 그래서 관의 굵기나 기울기에 관계없이 기울기에 관계없이 높이는 이렇게 다 똑같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여기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에는 아무것도 차지하는 뭐다? 진공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안에 기체가 차가 있으면요. 기체의 압력 때문에 기체 압력에 누르는 것 때문에 수은 기둥은 조금 더 내려갈 겁니다. 자, 여기 진공 상태라는 거 염두해 주시고 굵기가 변해도 기울기가 변해도 높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 높이는 언제 달라지게 되냐면 그래서 기압이 달라질 때입니다. 기압이 언제 달라지냐면은 기압이 높아지면은 수은 기둥이 높아지고 세게 누르니까 수은 기둥도 높아집니다. 기압이 낮아지면은 또한 수은 기둥도 낮아집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측정하게 되면은 기압이 낮아지니까 수은 기둥의 높이도 더 낮아집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기압의 크기, 단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압의 단위는 기압이요. 한글로. 그럼 영어로는 ATM으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헥토파스칼 이렇습니다. 1기도에서는 이 헥토파스칼 이런 걸 많이 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1제곱미터에 우리는 100뉴턴이라는 힘이 작용할 때를 우리는 1헥토파스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은기둥의 높이 cm hg. cm 대신에 미리 사용이 됩니다. 미리 hg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대기 1기압의 크기는 수은기둥으로 76cm에 해당되니까 1기압은 76cm hg. 읽을 때기는 76cm hg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안 그러면은 미리로 고치면 760 미리 hg 요래 되고요. 헥토파스칼 쓰면은 1013입니다. 1013. 1000이 아닙니다. 1000 헥토파스칼로 기억하는 친구들인데 1000이 아니고 1013 헥토파스칼이고 물기둥으로 치자면 약 10m.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공기 기둥으로 치자면 우리가 1000kg까지 대기가 존재하니까 1000kg 공기 기둥에 이 압력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기압의 변화에 대해서 봅시다. 자, 뭐 시간, 장소에 따라 기압은 계속 변하는데요. 높이에 따른 기압 변화 봅시다. 자, 여기 보면요. 이 기압이 X축이 기압이고 그 다음에 높이인데요. 이거는 이거를 먼저 봐서는 안 되고요. 이걸 봐야 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요걸 Y축에 대한 이 높이를 먼저 봐야 됩니다. 높이에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수은기둥의 높이가 기압이 낮아지죠. 지금 기압이 이렇게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급격하게 기압이 낮아진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측정 장소나 시간에 따라서도 계속 변합니다. 대기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기압은 똑같은 장소라도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자, 요거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으로 내려서 바람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바람이라는 것은 공기의 이동, 공기의 흐름입니다. 수평 쪽으로 흐르는 공기가 뭐 여기서 일로 흘러가면은 바람이 불게 되죠. 자, 그런데 어디서 오냐면은 공기가 누르는 무게에 나타나는 압력 힘, 이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다시 말해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것 됐습니까? 이게 바로 바람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고기압, 저기압이다 이 말은 그 원인이 뭐다? 어떤 두 지점에서 뭐다? 기압차가 생겨야 되겠죠. 기압차 됐습니까? 자, 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A는 냉각된 곳입니다. 냉각된 곳은 공기가 무거워서 주위보다 무거워서 하강이 되겠습니다. 고기압이죠. 그래서 이제 지표 부근에는 기압이 이제 하강하니까 막 공기가 쌓이니까 기압이 높아지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가열되면 공기가 상승하죠. 공기가 상승하면 기압이 낮아지게 되죠. 이쪽 부분이 됐습니까? 그래서 공기가 주위보다 가벼워서 상승합니다. 그러면 이 지표면 부근에는 공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압이 낮아지겠죠. 그럼 바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A에서 B 쪽으로 기압이 어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불어가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고, 그래서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기압차가 생기는 데서 불게 되고요. 풍량이라는 말이 있는데, 풍량이라는 것은 바람이 우리는 이렇게 불어오는 방향을 말해야 되겠습니다. 오른. 자, 남풍이란 말은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다 칠수에 바람이 이래 분다고 칩시다. 이거는 동풍이라 해서는 안 되고 서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이건 서풍이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서풍 불어오는 방향인 걸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풍속은 뭐냐 하면은 바람의 세기입니다. 바람의 세기 어느 정도 세게 부냐 이건데, 기압차가 당연히 클수록 풍속이 강하게 불겠죠. 나중에 1기도 가서는 등압선 간격이 굉장히 좁은 데가 바람이 세게 불 겁니다. 어떻든 풍량과 풍속에 대해서도 이해됐지요. 자, 그럼 옆 페이지 개념 속성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 했습니다. 자,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공기의 무게에 의한 압력이다. 맞는 말이죠. 자, 아랫방향으로만 작용합니까? 아니죠. 모든 방향에서 같은 크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틀렸고요. 자, 높이 올라가면 공기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압도 높아진다가 아니고 낮아진다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 기압 차이를 이용한 기구가 아닌 것은 겠습니다. 진공청소기 맞죠? 분무기 맞죠? 흡착고무 맞죠? 빨대 맞죠? 저울은 기압 차이 이용한 게 아니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오른쪽 그림은 토리첼리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만약에 대기압이 1기압이라 하면 이건 76cm에 해당되죠. 가는 반드시 여기에 기체가 차가 있으면 안 됩니다. 진공. 자, 봅시다. 1기압일 때의 기둥의 높이는 76cm이다. 맞죠? 그 다음에 유리관을 기울여도 높이는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이건 높아진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굵어져도 높이는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는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라 해야 되겠습니다. 차가 있으면 요거의 압력 때문에 수은기둥의 높이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5번 기압이 높아집니까? 높아지면 기둥도 높아진다. 됐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자, 4번 높은 산에서 높은 산에 가는 공기의 양이 적기 때문에 기압이 낮아지겠죠. 됐습니까? 기압이 낮아지니까 수은 기둥의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겠죠. 그래서 낮아진다가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1기압의 크기를 여러 가지 단위로 나타냈습니다. 갈란에 알맞은 값을 써라. 자, 1기압은 몇 cm Hg 수은입니까? 76cm죠. 미리로 되어 있으면 760. 얼마 헥토파스칼이죠? 네. 1013 헥토파스칼. 물기둥으로 치자면 약 10m에 해당되는 압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어느 지역에서 지표면의 기온차에서 따른 공기의 상승과 하강이다. 자, 여기 상승합니다. 어떻게 됐을 적에? 가열됐을 적에 상승하죠. 그래서 이게 구름 생기고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 공기의 양이 줄어드니까 저기압이 지표에서는 저기압이 형성되겠죠. 몰려들고. 자, 여기는 냉각되는 거죠. 냉각돼서 밀도가 커져서 하강되죠. 하강되고 됐습니까? 그래서 바람이 몰려드니까 고기압이 형성되죠. 자, 그럼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자 B에서 A로 바람이 불겠네요. 됐습니까? 자, A와 B 중 어디가 가열됐냐? 상승하는 A가 되겠고 A와 B 중 어디가 냉각됐냐? 하강하는 B가 되겠죠. 자, 그럼 A와 B 중 지표면에서 기압이 높은 것은 하강에서 공기가 쌓이는 B가 되겠고요. 바람이 부는 방향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니까 B에서 A로 분다. 이것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이제 바람 중에서 해륙풍과 계절풍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해륙풍은 뭐고 계절풍은 무엇이냐 이건데, 자, 부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붑니다. 자, 볼게요. 육지와 바다의 가열 정도의 차이로 인한 기압차로 부는 바람입니다. 먼저 해륙풍은 뭐냐 하면은 하루주기입니다. 하루주기로 해안에서 부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해륙풍이 되는데, 자, 왜 그런지 봅시다. 자, 해풍은 낮에 부는 바람인데, 해풍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이렇게 육지로 불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왜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는가 한번 볼게요. 자, 낮에 태양빛에 가열됩니다. 똑같이 태양빛을 받지만 물인 바다 물 쪽보다는 이 육지 쪽이 빨리 가열이 되죠. 빨리 가열이 돼서 공기가 상승하는 저기압이 형성되고 바다는 아직까지 차가우니까 됐습니까? 하강 기류가 생기는 고기압이 되죠. 그래서 바다 쪽이 고기압이 되고 육지가 저기압이 돼서 바다에서 불어옵니다. 자, 기온 보세요. 바다가 낮지요. 됐습니까? 그래서 기압은 어떻게? 바다가 더 크지요. 그래서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해풍이 된다 이거죠. 언제 이렇다고요? 낮에는 해풍이고요. 자, 그리고 밤이 되었다 칩시다. 밤이 되었다. 밤에는 육지에서 불어가는 육풍이 됩니다. 자, 왜 이런가 볼까요? 자, 밤이 되면은 초정 말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냉각이 되겠죠? 냉각이 되는데 또 여전히 육지가 빨리 냉각이 되죠. 그리고 바다는 아직까지 따뜻한 상태가 유지되니까 여기가 차가우니까 하강 기류가 생기는 고기압이 형성되고 바다는 아직까지 따뜻하니까 상승 기류가 생기는 저기압이 형성되면서 지표 가까이서는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부는 육풍이 분다 이거죠. 육풍. 따라서 이 육풍은 밤에 부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온은 육지가 더 낮죠. 따라서 기압은 어떻게? 육지가 더 높아서 바람은 어디? 여기서 육지에서 바다로 불게 된다 이거죠. 됐습니까? 다시 한번 더 해서 따라서 낮에는 해풍이 분다 이 말은 낮이 고기압이 되고 됐습니까? 낮이 고기압이 되고 밤에는 육풍이 부니까 육지가 고기압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해륙풍과 같은 원리로 계절풍, 우리나라의 계절풍 한번 볼게요. 자, 같은 원리로 불게 되는 건데, 자, 대륙과 해안의 경계에서 어디 1년을 주기로 풍향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한번 볼게요. 자, 여름에는 바다, 해양에서 불어오는 이건 뭡니까? 남동이죠. 남동 쪽에서 불어오죠. 남동 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데, 자, 여름에는 태양의 고도가 높은데 육지가 빨리 가열되죠. 육지가 빨리 가니까 상승 기류가 생겨나는 육지 대륙이 저기압이 되고, 그 다음에 해양 쪽이 어떻게
고기압이 되니까 해양에서 뭐다 대륙 쪽으로 불어오는 뭐다 아주 고온이고 습하겠죠. 바다에서 불어오니까 남동 계절풍이 여름철에 불어옵니다. 따라서 이 해양 쪽이 기온이 낮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해양 쪽이 고기압이 되죠. 해양 쪽에서 불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이제 냉각이 되겠죠. 자, 바다도 냉각이 되고 육지도 냉각이 되는데, 육지가 더 빨리, 대륙이 더 빨리 냉각이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는 하강기 일어나는 고기압이 되고, 여기는 저기압이 형성돼서 대륙에서 해양 쪽으로 북서쪽에서 불어가게 되죠. 그래서 겨울철에는 북서 계절풍이 어떻게 불게 됩니다. 이때는 대륙이 기온이 낮고 따라서 대륙 쪽이 어떻게 고기압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표시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대기의 지구의 대순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기의 대순환에 대해서 공부하고 해수의 표층 순환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기 대순환은 먼저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 이제 가상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다? 이거는 실제로 지구가 자전하죠. 됐습니까? 대기 대순환은 이건 자전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 그림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둡시다. 자, 먼저 우리 앞 시간에서 배웠듯이 여기 보면 이제 자전하지 않을 때부터 설명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북반구와 남반구 한번 볼게요. 저위도는 에너지가 과잉이죠. 그래서 여기는 고온이 되고 됐습니까? 극지방은 저온이 돼서 됐죠. 그래서 저온에서 됐죠. 고온 이렇게 할게요. 고온, 여기는 저온,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춥잖아. 여기도 고위도니까 저온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따뜻하니까 공기가 상승하겠죠. 적도지방은 상승 기류가 발달합니다. 저기압이 형성된 거고, 고기압은 저온이니까 세게 누르는 하강 기류 됐습니까? 그래서 고기압이 다 이 말이죠. 고기압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지구가 자전할 때는 단지 자전하지 않으면은 단지 자, 북반구 위주로 설명해 볼게요. 적도 쪽에서 공기가 상승해서 저기 극지방에서 불어갖고 극에서만 이렇게 다시 또 내려오는 극풍만 불게 됩니다. 극풍.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북풍만 불고요. 극쪽에서 불어오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한 가지밖에 없죠. 남반구로 봐서도 어떻게 여기 상승했다가 고위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극지방에서 적도 쪽으로 불게 되는 뭐다, 이거 남쪽이니까 낭풍만 불게 된다 이거죠. 됐습니까? 자, 볼게요.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각각 하나의 거대한 순환만 만들어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북반구는 북풍, 남반구는 남풍만 불게 된다. 지구가 자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구가 자전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상황이. 자, 그래서 우리 북반구 남반구 좀 나갈라서 짜갈라 볼게요. 자, 여기 적도가 이렇게 짜갈라다 칩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위도 30도 60도 그 다음에 극지방, 물론 남반구도 30도 60도 극지방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위에 다시 이제 차분히 공부해 나가 보도록 할게요. 대기 대순환이란 말은 지구 전체 규모의 대기 순환을 말합니다. 이 왜 이래 생기냐면은 위도에 따라 태양 복사, 태양입니다. 지구 복사 에너지가 별로 차이 안 나죠. 태양 복사 에너지 차이 때문에 대기 대순환이 생깁니다. 적도 쪽에는 상승 기류가 발달하고 됐습니까? 적도 상승 기류가 발달한 것은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극지방은 하강 기류가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이 누구의 영향 때문에 대기 대순환이 이제 이 자전하지 않을 때보다 복잡한 거는 바로 이 지구 자전 영향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지구의 자전 때문에 복잡하게 됩니다. 지구의 자전 때문에 북반구에서 3개 사이클. 자, 이거 보세요. 상승, 하강, 여기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이것처럼. 남반구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반시계 이런 식으로 각각 3개의 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됐습니까? 3개의 순환이 형성되면서 대칭적으로 나타나죠. 대칭적으로. 그러나 이 극지방 한번 보세요. 적도지방 자전하지 않을 때나 자전할 때나 상승한 기류 맞죠. 그 다음에 극지방 한번 보세요. 자전하지 않을 때도 극지방은 하강 기류고 자전할 때도 하강 기류입니다. 그런데 여기 30도 지방과 60도 지방에서 다르죠. 30도 지방에서 중간에 끊겨서 하강 기류가 생기고 그 다음에 60도 지방에서 다시 상승 기류가 생기죠. 맞죠? 이쪽 편에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도 지방에서 상승 기류, 30도 지방에서 하강 기류, 60도 지방에서 상승 기류, 다시 극지방에서 하강 기류. 어느 쪽으로 기억해도 괜찮겠습니다. 남반구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도 상승 기류, 30도 하강 기류, 60도 상승 기류,
극지방 하강기류인 것처럼 됐습니까? 그래서 이 다 복잡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우선 공부하는 방법은 자, 적도 기준에서 북반구만 기억합시다. 30도, 60도, 그 다음에 여기 극지방에서 이렇게 요것만 하면 되겠죠. 적도는 어떤 상황에서든 어떻게 돼? 상승, 극지방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강이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서로 반대 방향이라 생각하면은 30도 하강, 60도 상승, 그렇게 반대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되겠죠. 어느 쪽에 생각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대기 대순환의 연직 순환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30도까지, 그 다음에 60도까지 자르고, 이렇게 그러면은 세 개의 순환에서 수평 순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반구하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적도에서 30도까지는 자, 이렇게 봅니다. 이 화살표 방향과 기울어진 정도 하세요. 그래서 적도 쪽으로 불죠. 적도 쪽으로 불죠. 됐습니까? 왜냐하면 하강기류 고기압이긴 상시 저기압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30도에서 적도 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부스타. 이건 무역분 갑니다. 남반구도 이렇게 어떻게 여기서 여기 고기압이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어옵니다. 자, 이렇게 부르는데 화살표 방향 기울어진 거 보세요. 자, 이거 보고 우리는 무역풍이라 그럽니다. 이런 꼭 외워둡시다. 무역풍. 그래서 북반구는 북동쪽에서 불어죠. 북동쪽에서 부르니까 북동무역풍. 남반구는 남동쪽에서 불으니까 남방무역풍이라고 합니다. 자, 대칭적으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도에서 60도. 자, 30도에서 60도. 이건 뭡니까? 자, 여기 하강이니까 고기압, 여기 상승이니까 저기압이잖아. 그래서 30에서 60으로 불어가는 게 있는데, 자, 이렇게 불어갑니다. 기울어진 거와 화살표. 화살표는 뭐 저기압에서 고기압으로 끄면 되니까. 요게 뭐다? 편서풍입니다. 자, 남반구로 와서도 마찬가지죠. 서쪽에서 이렇게 30도에서 60도 쪽으로. 왜? 고기압, 저기압 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편서풍이 됩니다. 이렇게. 됐지요? 자, 편서풍. 대칭적이죠? 무역풍, 그 다음에 편서풍.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뭐가 됩니까? 자, 60도에서 극지방.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하강이래 고기압이고 60도 저기압이니까 요렇게 불어오는데 요런 식으로 불어옵니다. 이렇게. 극에서 봅니다. 동쪽에서 불었죠. 그래서 극동풍 갑니다. 여기도 보세요. 자, 이 고기압에서 하강이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고에서 저로 요래 부는 거. 요렇게 불어가죠. 불어가는데 이것도 동쪽에서 동쪽이잖아.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극동풍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극동풍. 자, 이 그림 기억할 수 있겠죠? 다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구가 이렇게 있다면 자, 적도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짜갈라야 되겠죠? 30도 60도 됐죠? 여기 30도 60도 북반구 90도 여기 뭐 0도 이렇게.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30도 그 다음에 60도. 자, 이렇게 자른다면은,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와봅시다. 자전 안 할 때도 어떻게? 적도는 어떻게? 상승이었죠. 상승이었고, 요 극지방은 하강이었죠. 자, 여기 하강. 그러니까, 저기압, 여기 고기압 개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가면 되겠죠. 30도 지방 하강기류 됐습니까? 고기압. 60도 지방 다시 상승기류 됐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30도 하강, 60도 상승.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람 한번 볼게요. 0도에서 30도는 뭐다? 무역풍이죠. 그래서 북반구는 북동 무역풍, 여기는 남동 무역풍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30도에서 60도는 편서풍이죠. 그래서 고기압 저기압으로 부르면서 화살표 방향은 고기압 저기압으로 생각하면 된다. 편서풍. 자, 이거 편서풍 서쪽에서 부르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60도에서 60도면 극동풍. 자, 요 고기압이고 여기 저기압이니까 60도가 이렇게 불어오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자, 됐습니까? 그래서 요 수평순환의 방향과 화살표. 화살표는 여기 상승기류니까 저기압, 여기 하강이니까 고기압, 다시 상승이니까 저기압, 하강이니까 고기압에서 고에서 저로 화살표 표시하면 되잖아. 고에서 저로.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대기 대순환을 공부했으니까 바다의 표층순환, 그러니까 표면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공부하자 이겁니다. 자, 우리는 이 해수의 표층순환은 바로 대기순환, 이거에 의해서 일정하게 바람이 계속 부니까 바닷물도 그래 따라서 흐른다 이거죠. 여기 보세요. 대기 대순환에 의한 됐습니까? 바람. 그러니까 주로 여기 있는 무역풍과 편서풍, 무역풍과 편서풍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자,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요거는 조금 전에 배웠던 대기 대순환이고, 요거는 해류인데요. 보세요. 자, 적도 쪽으로 이렇게 쫙 흐른다고 한번 봅시다.
자, 그런다 보면은 북반구 위주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은 북쪽도 해로 북태평양 시계방향이 돌잖아. 됐습니까? 이렇게 내려오고 됐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남반구에는 이렇게 큰 사이클이 반시계로 이렇게 돌고 있잖아. 그래서 북반구는 시계방향 순환이 되고요. 남반구는 반시계 방향 순환이 이렇게 되는데,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잘라볼게요. 자, 30도, 60도 이렇게 돼서 볼게요. 자, 이래 보면은 여기에서 내려온 해류들은 여기서 이렇게 멕시코 만류에서 내려온 이 해류들은 바로 이 무역풍, 북동 무역풍 때문에 바닷물이 계속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 이 북태평양 해류하고는 일로 가잖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이 캘리포니아 해류입니까? 자, 요런 것들은 바로 편서풍의 방향과 일치하죠. 그래서 북동 무역풍 이렇게 불고 편서풍이 이래 부니까 해수의 표층순환 또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돈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북동 무역풍 때문에 북쪽도 해류 발생.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편서풍 때문에 여기 북태평양 해류 발생. 외우는 게 아니고 그림으로 보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반구도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남동무역풍하고 그 다음에 편서풍 때문에 자, 이렇게 계속 부는 거와 이렇게 계속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해류가 흐른다 이거죠. 여기 보세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남쪽도 해류는 무역풍 때문에 흐르겠죠. 남쪽도 해류, 남동무역풍 때문에 남쪽도 해류 흐르게 되고, 그 다음에 편서풍 때문에 뭐가 됩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바람 부는 것 때문에 이 남극순환육 하는 게 있네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편서풍 때문에 이렇게 남극순환유가 생기네요. 어떻든 이렇게 해수의 표층순환이 생기는 것은 지속적으로 부는 대기 대순환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대기 대순환과 해수의 표층순환의 과연 역할은 무엇일까? 그렇죠. 저위도에 이 남는 에너지를 얻으러 고위도로 운반해 갖고 전체 지구적으로 뭐의 균형을 이루게 한다? 에너지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하잖아요. 됐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개념 속성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오른쪽 그림은 해안에서 하루 주기로 풍향이 바뀌는 바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것. 자, 그림 보도록 합시다. 지금 현재 육지에서 바다로 불어나가네요. 요거 육풍이 되겠죠. 자, 육지에서 불어나간다면은 여기가 뭐다? 고기압이 되고, 이거는 상층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상층의 흐름은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느끼는 바람, 요 밑에 걸 생각하세요. 자, 고기압이고 여기가 저기압이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기온이 어떻단 말이고 여기가 더 낮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여기가 언제 그죠? 밤이 때 있죠. 밤. 자, 보도록 합시다. 기온은 지금 육지가 더 낮지요. 바다보다. 그래서 기압은 육지가 더 높지요.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가고, 이걸 보고 육풍이라 그러죠. 언제죠? 밤이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8번 문제는 계절풍이죠. 우리나라 부근의 대륙과 해양을 경계해서 1년 주기로 풍향이 바뀌는 바람입니다. 자, 요거는 남동 계절풍이죠. 여기가 고기압이 되고 여기가 저기압이 되는 남동 계절풍. 이거는 여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고기압이 되고 여기가 저기압이 되는 북서 계절풍이 되는 겨울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 연결하자면 이게 밤에 해당되죠. 육풍, 해루풍으로 치자면 이건 해풍이 되겠죠. 낮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ASD 중 기압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B하고 C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와 나 중에 여름철에 부는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가가 되겠죠. 남동 계절풍. 자, 9번 문제. 오른쪽 그림은 북반구입니다. 대부분 북반구 납니다. 대기 대순환을 나타낸 거죠. 자, 이 ABC 지역의 지표에 부는 바람의 이름 말해봅시다. 자, 여기 봅시다. 일단 보세요. 적도 지방은 상승 기류 따라서 저기압,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 30도 그죠? 30도는 얼마? 하강 기류, 그래서 고기압대. 그 다음에 60도 지방은 어떻게 돼? 다시 상승 기류니까 저기압대. 그 다음에 극지방은 하강 기류니까 고기압대. 그래서 보셔. 바람이 고에서 저로 요렇게, 고에서 저로 요렇게, 고에서 저로 요렇게 불잖아. 됐습니까? 자, 어떻든 C는 뭡니까? 북동 무역풍이 되겠죠? 요 C는 북동 무역풍. 그 다음에 B는 편서풍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A는 뭐다? 극동풍이 되겠죠? 그래서 A는 극동풍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대기 대순환과 해수의 표층순환에서 옳은 것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로 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지구의 자전 때문에 대기 대순환이 적도와 극 사이에 3개로 나눠진다. 맞죠? 적도와 극 사이입니다. 지구 전체로 치면 북반구 3개, 남반구 3개, 6개잖아. 그래서 기준이 적도와 극 사이에 3개로 나온다. 맞죠? 그 다음에 지구가 자전 안 하면은 대기 대순환이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니죠. 나타나는데 뭐다? 하나의 사이클, 적도와 극 사이 하나의 사이클만 나타나게 되죠. 조심해 두세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해수의 표층순환이 발생한 원인은 대기 대순환에 의한 바람 때문이다. 요거 맞지요? 됐고, 그 다음에 북적도 해류는,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 북적도 해류는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외우는 건 아니에요. 외우는 건 아니고, 됐습니까? 이 그림을 주어지고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이 북적도 해류는 여기 있는 이 북동무역풍 때문이지 편서풍 때문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북동무역풍 때문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한번 하기 바라고 굳이 이렇게 이걸 외우지는 않아도 됩니다. 됐습니까? 이 편서풍 때문에 북반구에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북태평양 해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뭔가요?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 에너지가 어디 고위도, 이 말 조심해야 됩니다. 고위도에서 저위도로가 아니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렇게 운반해서 전체 지구적으로 에너지 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자, 우리 116페이지에 탐구를 통해서 하루 주기로 해안가에서 부는 해륙풍과 1년을 주기로 부는 계절풍의 이 원리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그림 한번 보도록 하세요. 사각 금속 그릇에 같은 양의 모래와 물을 채우고, 됐습니까? 온도계와 전등을 선택했습니다. 온도계와 전등. 자, 이 모래는 뭐에 해당되냐면은 육지에 해당되죠. 대륙과 해양으로 치자면 대륙에 해당되고 빨리 가열되고 빨리 냉각되겠죠. 자, 이 물은 뭐에 해당됩니까? 바로 바다가 해당되겠죠. 바다, 다시 말해서 해양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등을 켰습니다. 전등을 켰단 말은 낮에 해당되고 또는 계절로 치자면 여름에 해당되죠. 여름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전등을 끄면 뭡니까? 밤에 해당되고 또 계절로 치자면 겨울에 해당되죠. 됐습니까? 됐죠? 자, 이래서 향연기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향이 어디로 불어갑니까, 지금? 네, 여기서. 지금 향이 여기로 불러가죠. 그러니까 여기 뭐다? 물에서 모래 쪽으로. 곧, 뭐다? 해풍이 되고, 하루를 죽이는 해풍이 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지도가 있다면 이쪽에서 부는 바람, 남동 계절풍이 되죠. 해양에서 불어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불을 끄고 한 10분 정도 있어야 되겠죠. 식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향연기를 봤더니만 이제는 모래 쪽에서 어떻게 모래 쪽으로서 여기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불러가는 육풍이 되겠죠. 육풍, 됐습니까?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다면은 됐습니까? 이번엔 여기서 겨울에 부는 뭐다? 북서 계절풍을 의미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실험에 대한 이 결과들을 한번 해석해 봅시다. 전등을 켰을 적에 낮 또는 여름이 되겠죠. 온도에 모래가 더 높고 물이 낮죠. 물이 낮으니까 기압은 물이 더 높죠. 그래서 여기 물이 고기압 쪽이 되죠. 자, 봅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은 물 쪽에서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은 모래 쪽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해풍이 되고 또 남동 계절풍에 해당되죠. 이건 여름이죠. 여름 됐습니까? 이래 되고요. 그 다음에 전등을 켜서 10분 정도 있으면 껐으면 식잖아. 그렇지만 모래는 빨리 식고, 됐습니까? 물은 아직까지 따뜻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모래의 온도가 더 낮죠. 그래서 기압은 모래가 더 높게 돼서 고기압이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은 모래 쪽에서 기압이 낮은 물 쪽으로 이동하니까 육풍이 되고, 계절풍으로 치자면은 북서 계절풍, 곧 우리나라 겨울에 부는 계절풍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여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무엇은 무엇에 비해 빨리 가열되거나 빨리 냉각됩니까? 모래죠. 모래, 다시 말해서 육지죠. 물에 비해서, 바다에 비해서, 맞습니까? 그리고, 자, 여기 나와있네. 모래는 실제로 육지에 해당되고, 육지나, 안 그러면 뭐, 대륙하면 되겠죠. 물은 실제로 뭐에 해당되노? 바다, 해양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해류풍과 계절풍이 부는 이유는, 뭐가 뭐보다 빨리 가열되고, 이건 됐죠. 그러면 육지가 어떻게 돼? 바다보다 더 빨리 가열 또는 빨리 냉각되기 때문이죠. 자,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 하시오. 자,
모래는 물보다 빨리 가열되고 냉각된다. 맞는 말이죠. 전등을 켜고 시간이 지나면은 자 켰다 낮이 되고 여름이 되는 거죠. 모래의 온도가 빨리 가열되니까 모래의 온도가 물보다 높아지는 거 맞는 말이죠. 자 전등을 켜고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면은 기압입니다. 기압 온도가 이거. 자 기압은 어떻게 온도가 낮은 자 물 쪽이 더 높죠. 그래서 모래 쪽이 물보다 높다 하면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틀린 말이죠. 물이 더 높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전등을 이제는 껐습니다. 자 이제 끈 거 하네요. 끄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육지가 빨리 냉각돼서 온도가 낮으니까 고기압이 되죠. 그래서 모래에서 어떻게 돼? 물은 아직까지 따뜻하니까 물 쪽으로 바람이 불죠. 그래서 이 향연기의 이동은 물에서 모래 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됐습니까? 모래에서 물 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실험으로 해류풍과 계절풍이 부는 원리를 알 수 있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옆에 그림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치한 후 전등을 켜서 10분 동안 2분 간격으로 모래와 물의 온도를 측하고 연기 이동 방향이다. 자, 전등을 켰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낮에 해당되죠. 그렇게 여름에 해당되죠. 됐습니까? 자, 이 전등은 태양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물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온도는 모래가 더 높죠. 그래서 기압은 어떻게 됩니까? 물이 더 높죠. 차가움 쪽에. 그래서 향연기가 이렇게 물에서 모래 쪽으로 이동해가는 해풍이 부는 원리잖아. 자 봅시다. 향연기가 물에서 모래 쪽으로 이동한 이유를 모래와 물 쪽에서 기온과 기압을 비교해서 서술하시오. 자 됐습니까? 온도는 기온 하면 되겠죠. 모래가 빨리 가열되기 때문에 기온은 모래 쪽이 높고 그래서 물이 기온이 낮죠. 그래서 기압은 뭐다? 물 쪽이 더 높아서 물에서 모래 쪽으로 향연기가 이동했다 말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원리로 해안가에서 낮에 부는 바람의 이름은 바로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해풍이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뭡니까 여기 기압과 바람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충분히 이해하려 보고요. 이해가 안 됐으면 다시 한 번 더 듣거나 복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